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조만간 개최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으로 정치적으로도 뭐 포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줄 수 있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 어떻게 나올지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지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이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복형 김정남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겐 이복 동생 김평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권력 질서 속에서는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지해줄 세력도 없고 40년 동안 해외에서 네. 떠돌면서 살짝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 자체가 갖는 스토리, 비운의 황태자라는 그 스토리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이 더 쏠리는 것이죠. 네. 예. 이 소식 접하고 이제 그동안 제가 봐왔던 사극을 계속 한번 머릿속으로 돌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리를 하면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나고 평양 근처에서 연금 생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핵심은 결국은 김평일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교관들에 대한 어떤 세대 교체, 이 차원에서 김평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누나의 어떤 남편이죠, 김광섭 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교체가 된다고 하니까 세대 교체 차원에서 나오는 결과 아닌가, 일단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김평일 대사는요, 젊은 시절의 사진이고요. 이제 54년생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진은 아니고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요. 이 김평일 대사는 김일성 주석 시절의 유력한 후계자였다가 아들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그 후계자로 결정된 다음부터 사실상 해외를 떠도는 이 표현상 유배 생활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사극을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70년대 초반에 이제 김평일 대사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주석의 그러니까 둘째 부인 이제 슬하에서 어떤 그 이제 그 되는 장남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후계 구도를 놓고 김정일 그러니까 그 위원장과 그 어머님 김성애 간에 이제 권력 암투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김성애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인 김평일을 어떤 후계자로 어떤 세우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렸죠. 이때만 해도 10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후계 싸움에서 어떤 밀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떤 외국으로 나가면서 이제 오랜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이니까요. 그 끝에 진짜로 40년 유배 생활 끝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원래 그러면 어떻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 유력한 후계자로서 부상이 됐었냐면은 물론 이제 원래 그 새 어머니가 들어오면은 그 전처 소생들이 구박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다만 여기서는 독특한 것은 이 김정숙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첫 번째 부인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같이 한 그 동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권력 그 암투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김성애는 자기 아들을 시키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 후원 세력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예요. 그러니까 남북회담하러 한번 한국에 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상당한 그 발언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견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고민을 했었다 그럽니다. 김일성 주석도. 왜냐하면 워낙 이 인물이 좋고 180cm 후리후리하게 잘생긴 훈남이거든요. 그다음에 인기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저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동지인 최현이에요. 인민무력상을 했고 바로 지금 최용해의 아버지. 그래서 그 은공으로 대대로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 권력을 유지하고 힘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최영애가. 근데 그럼 지금 궁금한 거는요. 이 시점에 국정원에서는 김평일 대사의 귀국 조치를 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이유는요. 뭐 이게 내용이 상당히 이제 최신 뭐 정보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까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중요한 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뭔가 지금 그 내부 정리에 들어가 있다는 흔적이 좀 곳곳에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백마타고 백두산을 오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강조한 점도 그렇고 계속 어떤 뭐 단거리 미사일이나 그 방사포 쏘아가면서 뭐 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분석한 것처럼 만약에 김평이라든지 김광섭 어떤 대사의 교체가 전반적인 어떤 노세화된 어떤 외교관의 어떤 그 세대 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 일종의 물갈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정비에 들어갔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지도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확고해지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금 예비 수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 분기점은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북미 협상 이것이 어떻게 그런 귀결되는가에 따라서 이미 벌써 플랜 A, 플랜 B까지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평일 대사는 지난 2015년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외 공관장들을 평양으로 소집했을 때도 이 김 위원장과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불렀을 때 들어왔고요, 온전하게. 그리고 그때 뭔가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이제 독살당한 김정남과의 큰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정남은 계속 해외에 나가 다니면서도 물론 이제 이 공식 직위도 없이 떠돌이 생활 비슷하게 했지만은 그 계속 그 김정은을 비판했다고요.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런데 김평일은 그런 권력의 생리를 잘 알았다고 할까? 일단은 절대로 그 저항하거나 다른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신을 낮춰서 했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어쨌건 김정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 후견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처형당한 장성택이란 말이죠. 장성택과 친중파들이 밀었고 사실은 중국도 내심 그 전까지는 그 김정남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급격히 이제 쫓겨난 다음에 독살 당하는 과정까지 이제 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김평일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후견 세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현실적으로 그걸 떠받칠 만한 해외 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8년 차가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니까 체제를 이제 자기 체제로 더 이제 확고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들도 전반적으로 하는 가운데 아까 처음에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배 갔다가 평양 부근에서 연금 생각한다 하는 게 아마 김평일 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많이 지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40년 넘게 해외를 떠돌았던 건데 결국 우리 나이로 지금 66, 만호 때문에 65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수구초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심정이 발동이 되는 어떤 나이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호소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김평일 대사의 누나죠.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섭 오스트리아 대사도 이번 교체돼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뭔지 전문가의 어떤 진단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쭉 탄압했고 철저하게 소외시켰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나름대로 어떤 포지션을 하나씩 안겨주게 되면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포용력이 있다. 리더십이 폭넓다. 그야말로 통큰 정치를 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소환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결국 뭐 리더십, 이 정통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목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백마타고 백두산에 오르고요. 또 이어서 금광산 관광 사업, 남쪽 시설 철거 지시하고 이런 뭐 내치의 어떤 강화 측면도 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김평일 등 소위 이제 저희 이제 그 주요 영상에서는 격가지, 백두혈통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국내로 불러들여서 관리하는 측면, 관리의 용이성 측면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별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 두 가지 점을 일단 제기하고 싶은데 첫째 백두 혈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혈통에서 중요한 건 적통이지 반개는 거기서는 빠져나가요. 이 점이 어떤 거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김평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고히 했고 또 한 가지는 40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소거됐던 존재예요. 김평일이라는 존재는. 대내적으로 이 존재가 계속 알려지지가 않은 존재인데 갑자기 반개를 등장을 시키면서 자신의 권자 굳히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난센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김평일 대사를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뭔가 정치적 활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기도 하지만은 이복 형제기도 하지만은 그 라이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그 사망했을 때 그 일체 그 김성애 그렇죠. 어머니인 김성애 전 여맹위원장 네. 이나 이 김평일에 대해서 보도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북한 국내적으로는 돌아와도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권력의 그 어떤 현실 정치 속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식물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거리는 되겠으나 그것이 어떤 현실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꾸로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활용할 가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네. 예. 그러나 외국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외국에서 관심을 두고 볼 것이기 때문에 해외 체류했을 때 만약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요. 오히려 이런 것 아닐까요? 뭐 김정남처럼 혹시 그 무슨 그 망명 정부에 뭐 수괴가 된다든가 하는 수반이 된다든가 하는 가능성보다는 혹시라도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망명을 한다든가 예. 태영호 씨처럼 이랬을 때 줄 충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추측에 한 표 던지는 게 2015년에 귀국했을 때 아마도 저는 그 만났을 때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제 고국에 좀 돌아오고 조국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예. 조국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사실 말이 쉽지 그 얼마나 향수가 크겠어요, 그죠? 네. 예.